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매달 나가는 교통비, 그냥 내고 끝나는 돈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원래는 돌려받을 수 있었던 교통비를 등록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대로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스 타시고 지하철 이용하시고 병원 시장약 꼭 오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도 같은 지하철을 타도 누군가는 매달 몇만 원씩 돌려받고 누군가는 한 푼도 못 받는 차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소득 차이도 아니고 이용 횟수 차이도 아닙니다. 단 하나, 신청과 등록을 해두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미 제도는 만들어져 있고 환급 구조도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중교통을 자주 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분, 손주분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챙겨야 할 돈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고정 지출이 부담되는 시기에는 매달 나가는 교통비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환급 구조로 바꾸느냐에 따라 체감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잡히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제도인지, 누가 대상인지, 새로 바뀐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교통비 환급 제도는 갑자기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이미 K패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던 분들도 많습니다. K패스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방식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면 그 달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구조였습니다. 환급이 적용되는 이용 횟수는 한 달 최대 60회까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상 교통수단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은 기본이고 광역버스와 일부 광역철도까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대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급은 모든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이용자는 교통비의 20%, 청년층은 30%, 자녀가 2명인 가구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50%,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53% 수준까지 환급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즉, K패스는 조금씩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 부담이 더 큰 계층일수록 환급 폭이 커지도록 설계된 제도였던 겁니다. 이 K패스가 이제 모두의 카드를 중심으로 제도가 한 단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 교통비가 정해진 기준 금액을 넘기면 그 초과해서 쓴 금액은 비율 계산 없이 전부 돌려주는 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존 K패스만으로도 출퇴근이나 통학처럼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하던 분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환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혜택을 강화한 것이 바로 모두의 카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부터 한 달 교통비가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100% 환급해주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몇 퍼센트 돌려준다가 아니라 기준을 넘겨 쓴 교통비는 그 위로는 전부 돌려준다. 이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거리 긴 분들, 통학이나 병원 방문, 돌봄 때문에 이동이 잦은 분들은 체감 혜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해 한 번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GTX처럼 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플러스형에서 환급 체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또 새 카드를 만들어야 하나요? 생각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카드를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쓰고 계신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매달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존 K패스 방식이 유리한지 모두의 카드 방식이 유리한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더 큰 혜택을 적용합니다. 사용자가 계산해서 선택할 필요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는 K패스 카드 발급과 가입이 되어 있어야 환급이 잡힙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환급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 기사에 제시된 사례를 기준으로 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용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한 달 교통비로 약 6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K패스 방식에서는 이 경우 기본형 환급 방식이 적용되면 약 3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45세 일반 이용자가 한 달에 약 11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기존 기본형 환급 방식에서는 약 2만 2천 원 수준의 환급이 잡히지만 모두의 카드 기준이 적용되면 기준 금액을 넘긴 구간이 커지면서 약 5만 5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예시가 제시됐습니다. 같은 교통비를 써도 돌려받는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22세 청년이 버스와 GTX를 함께 이용해 한 달 교통비로 약 15만 원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되면 약 6만 원 수준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교통비를 많이 쓸수록 이동거리가 길수록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할수록 체감 환급액은 눈에 띄게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가끔 대중교통을 타는 분들보다 출퇴근 통학병원 돌봄처럼 생활 이동이 잦은 분들일수록 확실하게 체감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지역 확대도 함께 이뤄집니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 양구정선, 전남 강진 영암보성, 경북 영양 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게 되어 K패스 참여 지역은 전국 218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K패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별도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용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새로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환급률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일반 이용자와 같은 2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30% 환급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같은 교통비를 써도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병원 진료, 약국 방문, 시장이나 관공서 이동처럼 일상적인 외출이 잦은 어르신일수록 체감 차이는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의 의미는 어르신 이동을 개인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교통비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처럼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예전에 한번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셨다면 이제 남은 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첫째, 대중교통을 탈 때 K패스 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K패스 카드로 결제된 내역만 환급이 잡힙니다. 둘째, K패스 가입과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는 가지고 있어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환급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셋째, 환급액은 따로 신청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 다음 달에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환급 금액은 K패스 앱 또는 K패스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 내역과 환급 예정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도 더 쉽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패스 카드로 결제하고 K패스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환급액은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